송은재TV 시작합니다. 나경원이 오늘 동작구청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기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갈등이 있는 것으로 비치도록 하지 말아달라. 윤석열 정부 성공을 3번이나 외쳤습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자신이 지금 출마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고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출마를 고민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경원을 보면서 이렇게 정치권에 오래 있었고 그동안 정치적으로 좀 현명했고 또 지지율도 높고 정치적인 이런 후광이 많은 사람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저런 사람 아니었잖아.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게 되고 자기가 초점이 되고 또 굉장히 어려운 갈등 속에 처하게 되면 이제 자신의 본성 또는 내공이 모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덮고 있던 많은 이런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다 그치고 정말 적나라하게 그 사람의 이제 내공이 전체가 드러나게 되는데 나경원을 보면서 초등생 수준이다. 정치의 초등생 수준이 지금 생떼를 부리고 있다. 좀 좋게 이야기하면 어리광을 부리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제가 나경원 오늘 한길 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합니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7일에서 9일 전국의 1,02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당권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나경원 30.7, 1위입니다. 김기현 18.8, 2위, 유승민 14.6, 안철수 13.9입니다. 나경원이 계속 1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여일 전보다 나경원은 8% 정도 올랐고 김기현은 9% 정도 올랐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김기현의 약진입니다. 김기현이 지금 한두 달 전에 5% 수준에서 20% 수준까지 올랐다. 놀라운 결과입니다. 나경원도 계속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나경원과 대통령실의 충돌, 갈등이 충분히 포함된 여론조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경원이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경원이 31, 2%, 또 김기현이 20%, 19% 정도 수준으로 2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정치를 오래 한 지금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치적인 영역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좀 경험이 부족하다. 그래서 자신들의 정치력으로 좀 메워야 한다. 또는 자신들의 정치력에 윤석열 정부가 따라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경원도 마찬가지고 주호영도 마찬가지고 권성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윤석열 정부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고 윤석열 대통령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빨리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인정합니다. 정치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보는 정치는 지금 기존의 정치권이 갖고 있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를 완전히 개혁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재명의 민주당이 있는 한 우리 정치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존의 정치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애매한 타협입니다. 애매한 타협. 정치는 타협이 맞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타협이어야 합니다. 애매한 타협은 안 됩니다. 지금 나경원이 하고 있는 태도는 때를 쓰는 것, 어리광 같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좀 평가할 만한 부분은 애매합니다. 자신이 지금 뭘 해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이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을 했다. 그러면서 또 출마 부분은 설 연휴까지 좀 기다려 달라 고민해 보겠다라고 합니다. 뭘 고민합니까?
지금 뭘 고민을 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나경원 이야기가 나오면 최근에 대통령실과 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헛웃음을 자꾸 웃게 되는데 이게 너무 좀 유치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권에 오래 정치권에 있었던 사람도 정말 적나라하게 본인이 드러나게 되면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위로해주는 말이 주로 그런 겁니다. 운이 좀 없었다. 때가 좀 맞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내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좀 맞지 않았다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이 문자로 김대기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나경원이 얼마만큼 철이 없는지 지금 사의 표명을 문자로 할 때입니까? 그 다음 지금 이 상황이 사의를 표명할 때입니까? 지금 사의를 표명을 하고서 지금 또 시간을 갖고 출마 부분은 또 고민을 좀 해보겠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입니까? 뭔 고민합니까? 나경원 무슨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무 고민 안 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좀 애매하니까 이 뭐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그런 겁니다. 큰일이 닥쳐왔을 때 개인도 그런 경우가 있죠. 이거 뭐 한번 버텨보는 겁니다. 어떻게 상황이 좀 바뀌겠지. 어떻게 되겠지. 이제 이게 초등생 같은 수준입니다. 뭐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정리를 해가야 하는데 자기가 실수는 했고 패착을 뒀고 지금 구도 싸움에서 현실적인 정치는 현실에서도 그렇듯이 경쟁, 사사건건 경쟁해야 하는 정치에서는 이 구도 싸움이 거의 절반 이상 다 합니다. 선거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도 싸움에서 나경원이 이상한 쪽으로 밀린 겁니다. 지금 반윤으로 밀리고 원하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와 지금 갈등을 빚는 이런 상황으로 온 겁니다. 이런 상황으로 왜 왔는지 자기가 반성을 해야 지금 이걸 헤쳐나갈 길이 보이는데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매하게 그냥 버텨보는 겁니다. 시간만 지나가라. 거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들어 지금 어떻게 좀 해달라. 뭐 출구 전략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 들어 뭐 어떻게 해달라 안 하면 난 뭐 이제 출마밖에는 없다. 뭐 이런 뭐 생떼 쓰기 비슷한 뭐 이런 겁니다. 질책을 받으면 조직에서 윗사람으로부터 질책을 받으면 책임을 지고 반성한다는 의미로 사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경원은 자신이 책임지겠다, 반성한다가 아닙니다. 오늘 또 동작구청에서는 자신이 이야기한 그 저출산 현금 지원이 잘못된 게 아니다. 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그러면서 사의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경원은 기분 나빠서 들이받는 형태로 사표를 쓴 겁니다. 이건 용서를 못하는 일입니다. 조직에서는. 지금 나경원 자신은 기후대사까지 사의를 표명하면 항명하는 것으로 비칠까 봐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미 항명을 한 겁니다. 지금 총리도 반대를 했고 보건복지부도 반대를 했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실이 반대를 하는데도 개인 아이디어는 언제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개적으로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은 이 지금 절차상 내용면에 다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는 겁니다. 절차 내용 모두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납작 엎드려서 이번엔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사의를 표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의가 아닌 겁니다. 지금 반발하는 모양새로 사표를 던진 겁니다. 그것도 문자로 던진 겁니다. 사표, 사의 표명은 문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찾아뵙고 하는 것이 예의인데 조직에서 기본 예의입니다. 나경원은 공직 생활에 판사 출신인데 공직에 지금 ABC도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라고 응답이 나오면 그때 이제 전화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무수석과는 또 자신의 측근을 시켜서 통화를 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반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 그렇게 사의를 표명할 그런 모양 시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표명을 했으면 정말 자기가 반성한다, 책임지겠다. 그러면 당권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말썽이 됐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반발하고 항명할 거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사의 표명을 하면서 당권에는 출마하겠습니다. 당대표에는 출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뭘 여기서 또 질질 끌고 또 고민하고. 이러니까 초등생 수준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나경원이 지금까지 정치에서 뭘 배웠나? 도대체 나경원이 어떻게 해서 사선 의원이 되고 원내대표까지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언제나 그런 일이 됩니다. 이 뭐 거물급이다 소위 이러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보거나 이렇게 언론에 집중 포화를 맞거나 검찰의 수사에 걸리거나 이러면 정말 형편없는 판단력이나 형편없는 태도를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를 나경원에게서 보게 됩니다. 지금 모두 나서서 유승민, 이준석, 민주당까지 모두 나서서 나경원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나경원이 출마하라. 급기야 이제 안철수까지 나서서 나경원 출마하라. 3자 구도로 가면 나경원,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3자 구도로 가야 지금 희망이 보입니다. 나경원과 연대 생각을 하는 거죠. 결선 투표가 있으니까 결선 투표에 가서 김기현이면 김기현, 그 다음 나경원, 안철수 연대에서 또 한 사람 이렇게 해서 결선 투표에서 뒤집을 수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나경원 주변에 출마를 하라 하는 사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간단합니다. 나경원 계산은 이겁니다. 지금 어차피 때를 놓쳤습니다. 스타일 구겼습니다. 모양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고민하는 건 이걸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여론조사 결과도 보게 됩니다. 자신은 친윤인데 윤석열 정부 성공으로 가고 싶은데 이미 확실한 친윤을 내건 후보는 김기현이 또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출마하면 어쩔 수 없이 비윤, 반윤 구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지율은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안철수는 지금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나가면 친윤 일부와 비윤, 반윤 표를 모두 묶으면 결선 투표에서 뒤집을 수 있지 않겠느냐. 자신이 지금도 앞서고 있는데 좀 타격을 받아도 김기현은 누를 수가 있다. 자신이 좀 최소한 안 되면 결선 투표에서라도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인 겁니다. 그래서 당권을 잡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권을 잡으면 이제 나경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으니까 본격적으로 나서서 지지율 유지만 시키면 지금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는데 현역 의원들이 어디로 가겠느냐. 공천이 걸렸는데 많은 현역 의원들이 돌아설 것이다. 나경원 쪽으로. 지금 이런 계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나경원의 현실적인 계산일 겁니다. 그러니까 친윤도 포기할 수가 없고 이 비윤, 반윤 세력도 분명하게 있다라는 게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포지션도 애매한 겁니다. 지금 애매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애매한 자리에 지금 안철수가 가 있습니다. 지금 뭐 안철수가 계속 이야기하고 유승민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윤심은 나경원에게서 떠났다. 김기현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와서 자기들과 연대하자.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경원에서 희망을 찾는다. 뭐 이런 형태입니다. 나경원이 친윤과 반윤을 연대하는 뭐 비윤이 됐든 이 연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 나경원이 이렇게 유치합니다. 지금 소위 친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많은 당원들의 생각은 이준석, 유승민을 겪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겪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스타일도 그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확실한 정통 보수에 대한민국을 확실한 정통 보수가 주류인 나라로 만들자. 자유, 경쟁 이런 나라로 만들자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애매한 태도는 이제 좀 버리자. 애매한 타협 또는 나쁜 타협, 밀실 타협 이런 자세로 정치하지 말자.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내건 겁니다. 지긋지긋한 이준석, 유승민을 겪은 겁니다. 그런 당원들이 지금 얼마나 나경원의 이 구상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친윤 국회의원들, 현역 의원들이 김기현에 모두 몰려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김기현 놀라운 부분입니다. 5%에서 그렇게 한 달도 되지 않는 사이에 20%까지 끌어올렸다. 곧 김기현과 나경원이 출마를 하면 김기현과 나경원의 양강구도가 될 겁니다. 안철수의 존재감은 더 떨어지게 될 겁니다. 안철수는 지금 나경원이 나오면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안철수는 나경원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기현이 오히려 더 선명한
그래서 지지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20%대, 30%대 언저리에서 김기현과 나경원의 양강구도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지금 당원들의 분포를 보고 당원들의 생각을 읽어보면 그런 부분들, 당헌당규 개정에서 당원들의 지지,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이 나경원 구상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나경원 주변에 지금 있는 당권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나경원을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나경원이 이 정치인이 자신의 판단력을 갖지 못하면 이 정치권에서의 모든 조언은 모두 자기 계산을 깔고 있습니다. 그걸 읽어내지 못하면 흔들리는 겁니다. 유치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경원이 지금 자신도 친윤이 아닌 비윤 반윤으로 가서는 죽는다라는 것도 알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계속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애매합니다. 애매한 건 뭐 무슨 깊은 고민, 성찰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들어 지금 뭘 해달라라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해주지 않습니다. 윤심이 나경원에게 없다? 없을 수밖에요. 3개월 전에 나경원에게 저출산을 맡기고 기후대사를 맡겼는데 3개월 만에 그만두고 당권에 나가겠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오로지 지지율 하나 믿고 그러는 사람을 임명권자가 누가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래 넌 예쁘니까 나가라. 이건 적당히 뭐 퉁치고 넘어가자. 이럴 임명권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으면 이건 자기가 지금 나가는 게 도리에 맞지 않으면 도리에 맞는 방향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 출마를 강행하는 순간 반윤이 되는 겁니다. 나경원은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인 겁니다. 출마는 하고 싶고 해야 되겠고 이런 상황으로 만든 건 나경원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난 3개월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경원은 종속 변수였습니다. 가장 뼈대가 되는 핵심은 김기현의 지지율이 오를 수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미미한 수준의 김기현으로 친윤 의원들은 김기현으로 만약 지지를 모아보고 안 되면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에 뭐 나경원도 포함될 수 있고 또 원희룡도 포함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김기현의 지지율이 올라버린 것입니다. 폭등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나경원이 문제가 더 크게 불거지고 나경원 자신도 지금 혼미한 상태가 된 겁니다. 나경원이 일단 대통령실에 잘못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 이렇게 지지 않는 자세를 계속 보이면 나경원이 지난 3개월 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직무 감찰을 할 수 있습니다. 나경원이 부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지난 3개월 동안 각종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지 다 밝힐 수가 있습니다. 징계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의미겠지만 경고를 줄 수 있습니다. 감찰할 수 있습니다. 나경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게 자꾸 생떼 쓰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답을 줬습니다. 자기가 찬성할 수는 없다. 이 나가는 걸 알아서 하는 겁니다. 판단을. 그런데 나경원이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은 당권을 이번에는 포기하는 겁니다. 스텝이 완전히 엉켜버렸습니다. 김기현의 지지율이 높아져서가 아닙니다. 높아질 것 같아서가 아닙니다. 나경원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김기현이 아니면 뭐 안 되면 안철수라도 안 되면 원희룡을 다시 투입하더라도 나경원은 이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원들의 지지 빠르게 바뀔 겁니다. 나경원의 지지의 바탕은 윤석열 정부의 지지, 그게 자신의 개인적인 이미지 정치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나경원이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면 반윤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또 고민을 한다? 정말 출마하겠다라고 하면 어제 사의를 표명할 때 출마를 하는 겁니다. 뭘 고민합니까? 그러니까 어리광 부리느냐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윤, 비윤, 반윤으로 나경원이 가면 나경원은 정치적으로 끝장날 것이다 라는 게 나경원 자신도 알 겁니다.
반면으로 가서 나경원이 정치적 원동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윤석열 정부 성공을 3번이나 외쳤습니다. 나경원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나경원은 이번에는 출마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자신이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른스러워지는 정치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주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